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진우 여러분. 자, 고조선 건국 이래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이 땅에는 수많은 영웅이 존재했죠. 그리고 또 그만큼의 셀 수 없이 많은 배신자들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배신자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많은 역사가 무너지기도 했고요. 해서 오늘은 우리 민족사의 배신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위에는 고구려를 망하게 했던 연남생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고구려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죠. 작금 중국의 인구는 14억. 그런데 수나라, 당나라 시절에도 그들의 인구는 고구려의 10배에 가까웠고 중원 일대는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통일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7번의 큰 전쟁에서 6번을 승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연남생의 배신으로 고구려는 결국 멸망하고 마는데, 이 연남생은 영계소문의 장남으로 영계소문 사후에 두 동생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자 배신을 때리고 당나라로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당나라에서 고위직을 하사받은 후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그것을 길잡이로 해서 평양성 공격에 나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고 맙니다. 예, 영계소문이라는 엄청난 영웅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이 쓰레기 같은 그 자식은 결국 배신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민족의 제1호 배신자를 꼽으라면 역시 누구나 이 연남생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8위에 랭크해 보았고요. 7위는 이성계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불필요한 것이라고들 합니다만, 그래도 만약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고 요동을 제대로 정벌한 후에 망해가는 고려를 도와서 잘 추스렸더라면 우리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영토 크기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고, 인조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삼괴 부고두려의 치욕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일본 따위의 식민지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결국 고려를 배신하고 이 조선이라는 쓰레기 나라를 만들었죠. 이 조선은 생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백성의 삶은 아랑곳 없이 500년간을 공자가 시부린 말을 놓고 이게 옳래 저게 옳래 하면서 모화 사대질로 싸우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나라였습니다. 백성은 늘 굶주리며 살았을 만큼 가난했고 또 그 중에 절반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세운 나라인 이 조선은 또 배신자들에 의해서 망해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6위에는 고종 황제와 이완용 그리고 송병준이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이 고종은 나라 넘기는 것에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고도 아닌 척했던 이 우리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 무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이성계의 자손답게 고종 역시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제에 우리 민족을 팔아넘겼죠. 이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이완용 그리고 일진회 송병준 또한 나라를 팔아 호의호식했던 역대급 쓰레기들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겠고요. 예, 홍범도. 이 홍범도는 항일투쟁을 했지만 조선 독립군의 역사를 완전히 끝장나게 만들었던 자유시 사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죠.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자고요. 그런데 가끔 이 홍범도를 쉴드치는 좌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홍범도는 빨갱이 아니다. 당시 홍범도는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소련 공산당과 협력한 거다. 그러니까 홍범도를 욕하면 안 된다 라는 이따위 멍멍이 학질 걸린 소리를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짓거려야 되는데, 그러나 홍범도는 누가 뭐래도 공산주의죠. 이 홍범도는 자유시 사변권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후 정식으로 공산당에 입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함께 엄청난 상금을 하사받기도 하고 또 평생을 공산당에 충성하면서 호의호식하다가 죽은 인간인데 빨갱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예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공산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위에는 김원봉. 예, 이 김원봉 역시 한때는 의열단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항일운동을 했지만 결국 공산당이 되어서 열심히 빨갱이짓 하다가 김일성한테 숙청당했던 인간이죠. 이 김원봉은 북한에서 장관까지 지냈고
김일성과 대가리 맞대고 함께 남침 계획을 짰을 만큼 핵심 북한 간부였으며 이 6.25를 일으킨 후에는 실제로 보급과 노동력 재편성을 담당했던 직접적 전쟁 수행자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야말로 이 김일성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원수 중의 원수인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런 진성 빨갱이 배신자들인 홍범도나 김원봉 같은 자들을 그저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 칭하면서 그 흉상을 우리 육사 교정에 갖다 놓은 게 또 바로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재규. 이 박정희 정권에서 이 꿀이라는 꿀은 있는 대로 다 빨고 살다가 이 뭐가 못마땅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건지 결국은 이 주군의 가슴에 배신의 총구리를 들이대고야 말았던 극악의 배신자였죠. 예, 김무성, 유승민, 이준떡이 공동 2위를 차지했네요. 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인간들이죠. 특히 이 김무성이는 대한민국 보수를 박살낸 역대 최악의 정치 빌런으로 작금에는 또 이 나라를 내각제 수렁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공작질을 펼치고 있는 이 사악한 인간이기도 하죠. 해서 절대로 이 나라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야 할 인물 제1호가 바로 이 김무성이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대망의 1위에는 역시 한뚜껑, 예, 바로 탈모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동훈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내국노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한동훈이 역대 배신자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그가 저지른 배신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작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일이며 또한 그렇게나 철석같이 믿고 자기를 아껴주었던 20년 지기 형님을 배신 때린 그 극악한 인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책까지 내고 북콘서트를 하면서 그날 계엄 해제를 안 했더라면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입으로 똥을 싸고 자빠졌는데, 예, 이왕에 배신자인 게 들통났으니까 뭐 이제는 대놓고 막 가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이제 본전이 다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한동훈이 아무리 똥을 금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지기 형님을 한순간에 배신 때리고 수렁에 밀어 넣어버린 그 극악의 인간성을 국민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로 받아들였어도 안 되죠.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는 이런 인간성을 가진 위정자만 박을댄다면 이 나라의 미래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 게 국룰이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한 글로벌 룰이기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우리 민족사의 배신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가 저 따위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로 점철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해 보면서 오늘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